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른계 전문 컨설팅 개전용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서울대 고른계 전형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대 고른계 전형의 경우 기회균형 특별 전형, 사회통합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농어촌으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제 고른계 통합 전형으로서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합니다.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은 14명을 학과마다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문 계열 통틀어 가지고 14명을 선발을 하고요. 네.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각 학과마다 선발을 합니다. 자연과학대학도 마찬가지고 공과대학도. 이제 자세한 학과는 제 블로그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고른계 전형은 총 179명을 선발합니다. 여기에는 의예과나 약학과, 수의예과나 자유전공학부 등 인기학과들도 되게 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전형을 쓸 건지, 지역균형 전형을 쓸 건지, 기회균형 전형을 쓸 건지는 자신의 생기부, 상황에 맞춰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자격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여도, 자립지원 대상 아동. 이 지원 자격 중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농어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 유리하다고 보기보다는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서울대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최저기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최저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서울대 기회균형을 써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최저기준을 맞출 자신이 있다. 일반 전형으로 써도 되고 혹은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지역균형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평가 방법입니다. 서울대 고른기의 전형은 1차에서 2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성적 70%, 면접 30%로 평가합니다. 면접의 경우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재지문 면접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을 평가하지만 이게 어떤 비율로 들어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교과 학습 활동의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반증하듯이 서울대학교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 혹은 이제 내 고등학교가 안 좋으니까 내 고등학교 서울대 실적이 없으니까 서울대 지원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돼요. 일단은 생기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나눠가지고 적어놨는데요. 문과는 사실 권장 과목이 크게는 없습니다.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권장 과목이 미적분이랑 확통이 있죠. 자연과학대학은 되게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건 이제 제 블로그 와서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는 서울대학교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존재한다. 자신이 지원할 학과에 권장 과목까지는 반드시 들어야 하며 듣지 않으면 감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듣지 않았을 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특에서 자신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권장 과목을 이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꼭 이수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지원 자격별 제출 서류입니다. 농어촌 제출 서류, 그다음에 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제출 서류 존재를 하고요.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여도 이것도 이제 제 블로그 와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수시 지원 기준 9월 1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난 경쟁률입니다. 지난 경쟁률은 작년에는 이제 농어촌만 선발을 했어요. 고른기의 전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전형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뭐 경영대학은 이례적으로 조금 낮았다. 2.33 대 1. 이제 어차피 2배수기 때문에 한 명 빼고는 다 2차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몰리지 않았던 것 뿐이고요. 보시면 대부분 그래도 경쟁률이 5 언저리죠. 네. 5 언저리고 의예과는 18 정도 됐었네요. 지원 전 체크 포인트. 올해 서울대학교 고른계 전형은 많은 지원 자격을 포함해서 선발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농어촌만을 선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지원 자격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에 비례하여 모집 인원이 거의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저도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늘 강조를 했던 게 어차피 농어촌, 고른기의 통합전형은 농어촌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농어촌이랑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를 했다. 이 말은 그 모집 인원만큼 다른 지원 자격에서 그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농어촌 학생 입장에서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고른기회 전형의 장점은 2가지예요. 최저 기준이 없고 면접 난이도가 낮다. 내신대가 낮아서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몇 명 지원을 못합니다. 2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서울대 고른기회 전형은 자신의 판단으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이기 때문에 내신이 가장 높은 학생 2명을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이제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이나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힘든 학생들은 기회균형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교권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농어촌이다. 혹은 기회균형이다. 그러면 이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1점대 뭐 초중반이 아니어도 서울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내신이 사실 1점 후반대만 돼도 서울대 합격 사례가 종종 존재합니다. 생기부만 좋으면. 이게 내신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부를 보고 너무 내신에 압도되지 말고 서울대 지원할 학생들은 지원을 해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 고른기회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